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윤재훈 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전등사 일요 법회 시간에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대학교 진학과 관련된 혹은 대학교 생활에 관련된 또 자녀들의 미래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또 많은 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지금서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 체험에 근거해서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대부분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자녀들과 관계된 학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 앉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자녀 교육과 관련된 또 미래에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고 또 대학에 가서는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 나름의 조언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 혹은 15년 전, 약 20년 전 쯤에는 여러분과 같은 학부모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고등학교 그런 어떤 시절을 거쳤고 다 대학에 진학을 해서 지금은 다 취업을 해서 한 사람의 그 독립된 인격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통과제의라고 하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자기가 독립할 때까지 기본적인 이렇게 허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허들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런 관문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허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하느냐 진학하지 못하느냐, 지금 요즘에 현재 이런 기준으로 얘기하면 인서울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 또 지방대학으로 가느냐 등등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이나 인서울에 들어가면 부모님들도 괜히 자긍심이 생기고 마치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님의 마음이 행복하고 또 조금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부모님까지도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이렇게 어느 좋은 대학에 갔다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대학에 이렇게 갔을 때는 어느 대학에 다닌다는 얘기도 못 꺼내고 이제 이런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절집이고 법당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곳인데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불심을 내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돈이 많고 적고 이렇게 우리는 차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나이가 한참 많이 들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마감할 때쯤 되면 그런 차별이라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결국은 하게 되던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10대에서 20대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좋은 대학에 어떻게 하면 가느냐, 어떻게 하면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민하게 마련입니다. 학생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도 고민하시고 아버님도 고민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민하시고 함께 그렇게 고민합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고 아빠의 무관심이 중요하고 할아버지의 재력이 중요하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그래도 고생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 어머니들이시다.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시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발언을 하니까
발언을 하니까 이렇게 수능 기도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또 성당에 다니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쪽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본인 학생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을 내주고 하시는 거라서 가족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이렇게 같이 애를 쓰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이 수험생들이 지금 고2든지 고3이든지 간에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학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얘기를 제 경험을 좀 사례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게 첫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는 보통 아침에 학교 가서 마치고 나면 학원에 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심지어는 학원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케어를 해가지고 다시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면 일상이 계속 많이 반복됩니다. 고2나 고3 정도 되면. 그래서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사이에 대화를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고 같이 어디 그 소풍 가고 뭐 그 극장 가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고, 공부에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단절이 되는데, 제 생각컨대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수험생하고 엄마 아빠 사이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다.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정 안 되면 카톡 대화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서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은,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건 아니고, 눈짓을 보낼 수도 있고, 감정을 전할 수도 있고, 표정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너를 신뢰한다 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줘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사람이 예민해지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세게 하게 되고, 신경질을 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게 되고,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너를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면서 자녀들한테 가끔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엄마 아빠가 좀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이렇게 좋은 표정을 안 보내고 그러면 아이는 아이대로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과 연대와 유대감이 흐트러지지 않게 단단하게 사랑으로서 잘 뭉쳐져 있는 게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학원비를 많이 대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뭐 좋은 선생님을 소개시켜주고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항상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부모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뉴욕의 한 슬럼가에서 성장을 한 사람들을 데이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명문대학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도 채 안 됩니다. 1%도 채 안 되는데, 그 중에 그 슬럼가에서 성장한, 빈민가에서 성장한 가난한 아이가 명문대학에 갔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종단 연구라고 해서 그 아이의 생애를 쭉 다 추적해본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엄마는 마약 환자,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 아이가 공립고등학교도 겨우 이렇게 맞춰가지고 나중에 이제 명문대학에 나와서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이 아이의 경험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뭐냐 했더니, 그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수험생들한테 거의 역할을 안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슬럼가에서 자란 그 청년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꼭 하나 지킨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아이가 잠들었을 때, 아버지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돌아와도 이 아이 침실에 가서 아이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한 겁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게 진심이야 라고 하는 걸 평소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아이가 잠들어 있을 때 그래서 사랑의 표시를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잠결에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는 우군이 있구나, 나는 외롭지 않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내재화되는 거죠.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사실은 안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정서가 기본적으로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지적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모든 부모에게 다 똑같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기본 교육은 표현 교육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잘 말을 안 해. 그리고 자기 생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드러내지 않아. 아이들끼리도 그렇고 부모님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잘 이렇게 특히 가족 내에서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말하기가 쑥스러우면 표정이나 행동이나 제스처나 눈빛이나 뭐 얼마든지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끝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부모가 엄마건 아빠건 애 키우는 거는 당신이 해, 나는 돈만 벌어올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빠들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빠가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제게 딸이 한 딸이 있습니다. 저한테 딸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커서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이 딸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럴 무렵에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비즈 공예 이렇게 구슬 이렇게 사다가 그걸로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뭐 그런 거를 애가 재밌어 해요. 근데 저희가 사는 데가 서울이 아니었고 경기도 어디 수도권 외곽에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살려니까 청계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청계천에 청계천 상가에. 그러니까 이제 뭐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아빠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아빠가 시간을 내서 그때는 제가 대학교 교수 초임 시절이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뭐 토요일이나 이런 때 그러면 약속해서 가자. 그러면 애를 데리고 청계천 상가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 놓고 저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대기하고 자기 혼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골라서 사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사오고 그러면 태워갖고 집에 오고 보면 자기 혼자 열심히 뭘 만들어서 이쁘게 만듭니다. 이쁘게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선물도 해주고 위에 어르신들한테 선물도 해주고 그러는 거를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하고 딸아이지만 아빠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아빠하고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이렇게 집중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데도 늘 이렇게 성적이 좋고 전교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그러는 이유가 보니까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 시간을 쓸 때 책상에 사람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 5시간 앉아있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다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생각하면 그 시간에 수업의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려면 학습의 효능을 올리려면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집중을 잘하는 연습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집중을 잘하는 연습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안 생기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절집에서 부처님께서 성도하는 과정에 행하셨던 참선 명상, 즉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잘 가라앉히면 잡생각이 없어지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지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굉장히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인중 끝을 바라본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인중 끝을 바라보고 또 내쉴 때 인중 끝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아, 내가 숨을 내쉬고 있구나, 들이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내쉬고 있구나, 들이쉬고 있구나 라고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도 언어로 된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숨을 내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말로 돼 있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이 말에 또 스스로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말도 생각이니까 그것도 또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숫자를 연습합니다. 한 번 숨 쉴 때 하나, 숨을 들이쉴 때 둘, 셋, 넷, 이렇게 한 100번까지 갔다가 다시 100서부터 99, 98, 97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5분이 금방 갑니다. 근데 5분 동안에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 온갖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겁니다. 하루에 5분씩만 해도 머리가 굉장히 나중에 맑아지고 나중에 공부할 때 집중이 굉장히 잘 된다. 그러니까 1서부터 100까지를 세다 보면 100서부터 다시 거꾸로 내려오다 보면 이것도 패턴화가 됩니다. 패턴화가 돼서 1, 2, 3, 그 다음에 4가 나올지 뻔히 아니까 그 순간에 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 딴 생각을 또 벗어나서 또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패턴을 좀 바꾸는 거죠. 2, 4, 6, 8 이렇게 하든지 1, 3, 5, 7, 9 이렇게 하든가 패턴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1 더하기 2, 그 다음에 2 더하기 3, 1과 2를 더하면 3이 되죠. 2와 3을 더하면 5가 되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과 n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 나가는 그런 수열이 있습니다. 수학에. n 플러스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2와 3의 숫자를 더하면 5가 되죠. 그 다음에 3과 5를 더하면 8이 되죠. 5와 8을 더하면 13이 되죠. 8과 13을 더하면 21이 되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거를 응용해서 한번 해보면 머릿속에서 계속 딴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 아, 5에서 8을 더하면 13이구나. 8하고 13을 더하면 21이구나. 21하고 13을 더하면 34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온갖 잡생각이 나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이런 숫자를 가지고 호흡을 할 때 이렇게 숫자를 갖고 적용을 해보면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는 연습,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는 연습이 굉장히 공부의 집중도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똑같이 5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어떤 학생은 100점을 받고 어떤 학생은 50점을 받고 하는 이유도 굉장히 집중력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엄마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학원 가서도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도 열심히 하고 밤을 새워서도 하고 그러는데 성적이 안 올라 라고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이거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봐라. 집중을 잘해서 몰입을 하면 아주 지적 능력의 차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수업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이, 그런 관습이 어려서부터 몸에 잘 배느냐 배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 자녀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오른다? 그러면 뭔가 집중력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부모님께서 한번 그 자녀와 함께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집중력을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수식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하루에 5분씩만 투자해서 한 달만 해봐라. 5분이면 별로 길지 않아요. 5분 투자해서 한 달 정도 해보면 반드시 마음이 안정되고 이 집중력이 높아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권유를 하고 싶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5분 남았습니까? 5분 정도 남았습니다. 11시 27분이네. 네, 5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서, 옛날에는 전공을 하나만 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전공을 하나 해가지고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지간한 지식이나 정보는 다 컴퓨터에 다 있고, 챗 GPT라고 하는 것이 개발돼서, 척척박사로 모르는 모든 거를 다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창의적인 능력이 중요한 건데, 창의적인 능력은 어떻게 개발되냐? 서로 다른 영역들, 서로 다른 전공의 분야들을 잘 섞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딸은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잘 못해. 우리 딸은 사회는 잘하는데, 과학은 못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다 골고루 다 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시대여서, 취미, 관심, 기호, 공부 벌레만 만들지 말고 다양한 취미와 기호와 관심과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이제 이 세상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 시대가 되는데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잘 융복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유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양한 기호, 취미,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기회를 같이 좀 공유하고 그러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애기들도 키울 때 전시회만 있으면 저는 찾아다니고 음악회도 가고 같이 가족 간의 소풍도 많이 가고 공부만 안 시켰습니다. 공부만 안 시키고 음미체라고 소위 말해서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늘 꾸준하게 아이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엄마 아빠가 같이 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라고는 힐러리 클린턴 여사의 이야기가 있듯이 한 사람의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학원에 맡겨놨다가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돌봐야 된다. 그리고 자녀를 기본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자녀가 그것을 알아듣게 자녀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교육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의심하지 말라.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자녀를 믿어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좋은 대학을 설사 못 가더라도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사회 자선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저마다 자기 먹을 거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 자기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단지 늦게 꼽힐 뿐일 거니. 그러니까 우리 애는 왜 이렇다고 하고 자꾸 짜증내고 불만족스럽고 엄마 아빠가 자꾸 그러면 자녀들도 덩달아서 그러니까 자녀를 잘 믿고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확실히 믿어주시는구나 하면 그 아이가 언젠가는 부모님의 은혜에 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잘 성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